글쎄요, 이제 국내 상황이 많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많이 주목은 좀 못 받은 현실이다 볼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조선인민혁명 후 창건 90주년을 맞은 네. 이번 열병식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언제 열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4월 25일 엊그저께 어, 열렸죠. 4월 네, 25일이 이제 북한군 창설 90주년. 네, 그러니까 김일성 빨치산이 창설된 유격대가 음, 창설된 90주년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대대적인 열병식과 기념 행사가 있었죠. 음, 한 2만 명 이상 규모였고 네, 최근 들어선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도 보여주고 음,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또 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또 음, 우리가 북한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위에 단상에 올라 있던 김정은 좌우측에 위원장 좌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또 북한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북한 이런 군사 열병식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게 25일 자정에 열릴 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때 예, 딱 열리진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25일 자정 00시에 네. 예정 같으면 열렸거든요. 어, 최근에 한 2, 3회 정도는 자정에 열려서 이번에도 자정에 열릴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있었는데 네. 자정에는 열리지 않고 25일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시간 식전 행사를 하고 10시부터 본행사를 해서 네. 10시 한 40분경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하면 한 2시간 40분 열렸던 거죠. 어, 그래서 왜 자정에 열지 않고 이렇게 그 저녁에 열었느냐? 네. 그는 아마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결정적인 건 기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4, 5일 자정은 기상이 되게 흐려 있고 평양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예. 기상은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예측이 되잖아요. 네. 기상이 좋아야 이 비행기라든가 이런 또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음.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면 안 기상이 안 되니까. 좋으면은 예. 대단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효과도 아, 없어요. 왜 예. 위험한가 하면은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추포를 쏘면은 또 비행기가 지나가고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의 사고 위험도 있고 또 효과가 없습니다. 안개가 끼었는데 그렇죠. 예를 잘 들어서 보여야 되는데. 추포를 쏟는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25일 날 9시 저녁 9시로 미리 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당일 날 변경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유축한데 그 국민들 평양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자정에 하니까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거기 나와서 한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 열렬하게 그래서 또 환영을 해야 예, 되니까. 예, 열렬히 하고 그런 불만이 많았던 걸로 네. 여러 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아마 의미가. 최근에 이런 김정은의 애민 그 지도자상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평양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도 하고 아, 주고 했는 이런 애민 지도자상을 보이고 있는데 음. 24시 자정에 하면은 애민 지도자상에 좀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는 저거 저녁 어. 9시에 열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해 봅니다. 음. 두 가지인데 아마 결정적인 것은 아마 기상이 기상. 영향을 더 줬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저녁에 하느냐? 예전엔 다 낮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근데 밤에 저녁에 김정은이 할지. 들어와서 이제 야간에 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 하나는 야간에 하면 극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음. 불을 비추니까 네. 거기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효과가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는 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인공위성에서 밤에는 음. 촬영이 어려워요. 아. 불빛 있는 그런 데만 주로 촬영이 되지 저 예. 행사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촬영하기 어렵잖아요. 낮에. 그렇죠. 근데 낮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보이죠. 예전에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밖에서 행사장 들어오던 전차가 고장이 나갖고 막 불에 그 연기가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 또 멀리에서 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관측이 또 되니까. 관측이 되면은 예. 더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그래서 오고 뭐 야간에 어떻게 되고. 하면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불빛을 비추어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려서 야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지금 최근에는 주로 야간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역시 김병주 의원이 예. 짚어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들고. 제가 군에 예. 있을 때도 요거 예행 연습 야간에 하면은 예행 연습은 또 주간에 할 때가 있어요. 대행. 네. 그럴 때도 인공위성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어차피 야간에 하면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주간에도 계속 인공위성이나 이런 여러 첩보 위성 또는 첩보기를 띄워서 그 한미 자산으로 그걸 보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네. 합니다. 행사국 하나만 갖고는 아하.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 조선 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분석이 어렵고 종합적인 걸 분석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죠. 야, 뭐 어떻게 보면 이 전략적으로 네. 서로 이 머리싸움, 수싸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봐야 되는 그런 예.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행사 그 자체만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네. 대단한 의미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저기 화면에서 보듯이 네. 흰 예복 군복을 입고 예. 왔고 원수와 같은 계급장을 달고 나왔잖아요. 네. 저것은 이제 앞으로 강대강으로 간다는 오. 징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남북한에. 왜냐 그동안은 인민복을 입고 오든가 양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지금 군복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그 한다는 건 앞으로 네. 강대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취임하게 되면은 후보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후보자 시대에 대단히 강한 메시지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선제 선제 타격하겠다 뭐 등등.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과 그 결부해서 강대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보면은 네. 또 두 명의 이영길하고 저기 저기 두 사람 박정천이 보이잖아요. 더 화려하게 입었어요. 두 사람 저희 전보다. 좌우측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예. 실각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딱 등장을 하고 아주 그러게요. 최측근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으로 있어서 저 네. 분들은 저 사람들은 사실은 한 명은 국방상이고 또 한 명은 미사일이나 전략 전문가들이에요. 핵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그런 저는 메시지로 읽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런 거 한 장면 한 장면이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죠.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지금 장관들 지명됐잖아요. 네. 장관 지명된 장관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될 것이다 유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의 추경호가 지명되면 앞으로 경제 정책은 어떤 것이고 지금 국방에서는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 예측하듯이 저기 전면에 있는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정책과 전략으로 갈 것인가가 유추가 될 수가 네.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강대강 대치로 간다고 하니까 네.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이제 무기도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번 열병실 했죠. 통해서 네. 그런 무기를 보여주는 것 자체 그리고 양옆에 누가 있느냐 네. 이 자체를 볼 때 앞으로의 이 남북 관계가 네. 쉽진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에. 이번에 가장 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네. 핵무장입니다. 핵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을 비췄던 것이 가장 저는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메시지라고 네. 봐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본인 입으로 핵에 대한 걸 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하고
박정천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입으로 뭐 핵을 어떻게 네. 하겠다, 핵무기 선제 타격한다면 우리가 뭐 가만두지 않고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낸 거예요. 그동안 핵무기는 전쟁의 억제 수단으로 주로 쓰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걸 포함을 해서 자신들의 기본 이익을 침해한다면은 쓸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핵을 사용하는 기준을 낮춘 거예요. 사실은 핵은 잘못 쓰게 되면 지구가 공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핵 사용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급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고 네. 핵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개념으로 현존돼 있거든요. 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초기에 핵을 쓰는 게 아니라 아, 최후에 그렇죠. 이제 네.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자신들의 기본 이익을 침탈당했을 때는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네. 쓸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핵 사용에 대한 기준을 낮춘 거죠. 네. 이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네. 어우, 좀 진짜 걱정이 되고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어떻게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갈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예. 평화와 대화의 그런 국면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갈지 좀 그게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 손석희 전 네. 앵커랑 대담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제 네, 타격 그렇죠. 발언이나 예. 버르장머리 예. 고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지적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우리 김병주 의원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겠어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손석희 씨하고 대담한 걸 저도 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후보자 시절의 언어 습관이나 메시지와 대통령 된 후에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정확히 음. 보시고 지적하셨다고 봐요. 후보자 시절에는 뭐 어떻게든 선거에 이겨야 됐다 보니까 뭐 선제 타격이니 뭐 또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예, 이런 가격한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의 여파나 나비 효과는 엄청난 게 큰 겁니다. 한마디의 단어 한마디를 잘못 쓰므로써 평화 시대로 가던 것이 갑자기 긴장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차기 정부 네. 신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 과제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안보의 첫 번째 과제와 동일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죠. 아하.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억제하고 네. 평화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거예요. 네. 가치 위협 수위를 올려가는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의 군사력을 올리는 반면 북한도 올려가잖아요. 그런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방법 우리의 힘은 키우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낮추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갔던 거죠. 평화 네. 시대를.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한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지고 또 한반도가 긴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2017년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막 끼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달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여파는 바로 경제에 오는 것이고 바로 국민의 삶 속으로 바로 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써야 되죠. 때로는 강압 전략을 쓰고 때로는 또 북한을 달래면서 또 해야 되는 전략도 쓰는 거고. 근데 결국은 비핵화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비핵화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같이 했을 때 되는 것이죠. 예. 네. 예.